윤석열 화이팅! 잠시 후에 2시부터 기자회견 개최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거짓편과 언론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유튜버 전사, 차가운 낯선 발표 정의의 원칙 결집하는 애국의 시민들, 무너진 법치와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구국의 절규 개몽령, 법치의 원칙 다시 세우리. 한국당 내국 세력의 암흑 꺼져가는 자유 진영의 불꽃, 창의된 국민을 깨우는 목숨 건 윤석열의 개몽령. 불법체포 양장 강간짓할 오도의 빙고는 민노 총개돼지,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 언론과 경찰은 모르쇠, 홀로만 썩경은 저 외로운 투쟁, 아슬아한 정의의 비. 탄핵반대 국민연합에서 개최하는 50차 기자회견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쪽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카이 눈을 장렬하자 자유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공수처의 발악 극적한 사회 초보, 무너져버린 헌법의 울타리, 야당과 혼재는 잠잠히 국짐 의원들은 각자 도생, 북한의 추위 불타는 의지 뭉치면 영어 성명서 준비됐어? 영어 본인이 갖고 있어? 영어 성명서. 우리 한글 성명서도 잘 성명서 할 사람한테 미리 주세요. 지키자 윤석열을 지키자, 하나만 해갖고 나눠서 읽어달라고. 단결하자 자유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윤석열 몰락 자유의 붕괴, 벼랑 끝의 후회 전선, 윤석열 보호 자유의 수호, 미래를 밝히는 불꽃, 지키자 윤석열을 지키자, 자유의 상징 정의의 보루,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자,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윤석열 이름으로 자유를 외치자, 그를 지키는 우리는 역사의 증인,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우린 끝까지 함께 싸운다. 지키자 윤석열을 지키자, 자유의 상징 정의의 보루,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자,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윤석열 이름으로 자유를 외치자, 그를 지키는 우리는 역사의 증인,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우린 끝까지 함께 싸운다. 헌법 77조 개헌선 복원,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국가의 안위 지키는 결단, 법치주의자 윤석열, 공수처법 2조 수사범인 내란수 사건 없는 공수처, 공수의 공수가 어두운 탈법주의자 집제명, 김현희 대표님.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구국의 절규 개몽령, 법치의 원칙 다시 세우리.
제17조 내란의 정의 폭력과 강함이 있어야 내란 호들갑거린 야당과 언론 12.3 계엄은 합법적 행위 야당 폭주와 배신자들의 절차 위반 탄핵안 의결 내란죄 삭제 짬짬이 현재 줄타기계 광란 줄타기 언론 무너진 법치와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구국의 절규 개몽령 네, 그 국민 여러분, 자, 탄핵 반대 기자회견 오신 분들은 이 뒤쪽으로 오시고, 발언자들은 발언자들 안쪽, 현수막 앞쪽으로 나오시고, 뒤에 순서 맡은 분이 옆에 서시고요. 네, 뒤쪽에 계속 줄을 현수막 뒤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계속 모이세요. 뒤에 많이 보여야 사람들이 많이 온 줄 아니까. 네. 여기 사이사이 앞에 발언하는 분 사이사이로 쓰세요. 언론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유튜버 전사 차가운 아스팔트 정의의 외침 결집하는 내국의 시민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계속 뒤로 안내해 주시고 이제 국민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을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적격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의례를 함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전체 뒤로 돌아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뒤로 돌아 애국가 1절 제창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은 앞에 집중하고 잡담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꺼주세요. 자, 안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 피켓을 저쪽으로 가서 전체가 다 나온 거 피켓 이쪽으로 저거랑 바꾸세요. 이쪽 거랑 저쪽 거를 바꾸세요. 빼고 거기다 올려놓으시고 그거 피켓 이쪽이랑 바꾸라고 한쪽은 이쪽으로 그 뒤로 뒤집으세요. 전체 5명이 다 나온 거. 예, 거기도 5명이 다 나온 거로. 네네. 자,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다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폭주로 말미암아 부당한 정치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로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자회견을 해서 오늘로 50차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탄핵반대 범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난감하고 이곳의 분위기가 아주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의 호남의 모든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더불어내란당은 꿈을 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태스크포스가 시켜주는 대로 탄핵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정너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자들은 다 파렴치범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군다나 문영배는 이재명과 깐부로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근무 시간에 블로그나 쓰면서 유엔군 묘지에 가서도 참전 유엔군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그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을 지키겠다는 자가 아닙니까? 문영배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확신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 문영배를 의심하고 있고,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해 충돌이라고 하여 만일 정상적인 판사라면 결코 그런 판결 재판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재판 기피 신청을 할 텐데, 이 자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얼굴이 낯짝이 절갑을 둘러서 이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만 올인하여 있고 이재명의 눈치만 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뭉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4.19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항거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자들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탄핵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저 모든 비상경권을 발동하는 것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77조에 나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내란 세력들, 좌파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이 없고 방어권이 없는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 저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전원위원회 의결이 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인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의결 사안은 소수 의견으로 반대한, 그 안건을 반대한 자들의 소수 의견이 담겨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법재판소로 송달될 것이고,
그러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헌법재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피의자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11조 헌법 27조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악한 세력들, 대한민국 법을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방어권이 없고 내란숙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어권을 줘서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벌써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감옥으로, 자,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가 당연히 구속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이재명을 풀어줬습니다. 구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에 의심이 가는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대학가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4.19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서울의 법, 그 모든 지난날 6.29 선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각성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악한 내란 세력들은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180일 동안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방어권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도 이 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이 선거범 재판에 2심에 올라가 있는 이재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공직선거에 나오지 못할까봐 이재명 재판보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조기 대선이니 뭐니 헛소리하는 자들, 한동훈 같은 배신자 같은 자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권영세, 권성덕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윤상현 의원같이 싸우지 않고 눈치를 보며 자기의 이해관계, 개인의 영달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할 것이고, 만일 헌법재판소가 불이한 판결, 국민의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 판결, 허영 헌법학자가 분명히 말했듯이 지금과 같이 엉터리로 탄핵 심판할 경우는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명심하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각성하라. 만일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국민들과 적으로 돌아서겠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헌법재판소를 다 가루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부적격 재판관들이 진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해체하라! 자, 이것으로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학부모로서 인천지부 대표를 맡고 계속 탄핵 전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김은혜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사법부는 무엇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됩니까? 법으로, 헌법과 법률로, 그리고 양심으로 그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헌법과 법률과 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관들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불의의 재판관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대행소장, 이분은 지금 아청법으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금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고고 동창회 카페에 2,000건 이상 음란물이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문영배가 이것을 해킹을 당했을 수 있으니 조사하랍니다. 어느 사람이 해킹자가 이익도 없는 고교 동창 카페를 해킹합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보고도 묵과한 재판관이, 판사가 이를 묵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반 카페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고 또 지금 문영배는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라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과 짝짝꿍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문영배를 우리는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계선은 어떻습니까? 이자는 자기 남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발표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회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없나 봅니다. 정계선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도 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없는 자를 우리가 재판관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양심 없는 자를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선은 어떻습니까? 이자는 자기 동생 부부가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위원장 아닙니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고 지금 재판관으로 앉아있는데 이런 재판관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정정민은 어떻습니까?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적을 말할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휴전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정민을 우리가 헌법재판관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마은혁은 더 대단한 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민 노련의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에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혼자 헌법소원을
대통령의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네들이 결의하면 모든 재판관이 다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은혁을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개를 일으킬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불의한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정치 성향대로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장애 재판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개판소라는 이런 이름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헌법재판소, 이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자들이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정의가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캐도 끝이 없다고 하듯이 저기 나와 있는 5명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 자리 잡고 있는 뱀처럼 도아리를 들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자들, 이 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자격, 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고려대 남광규 교수님도 훌륭하신데 또 한 분의 훌륭하신 고려대 교수님 홍후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폭주기관차 헌재의 졸속 탄핵 재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연구원 TF의 대본에 따라서 연극한다는, 쇼한다는 꼭두가시 좀비라면 저는 사퇴하기 바랍니다. 초중등생 모의 법정만도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정거도 채택 안하고 소위 내란자라고 하는 핵심 정인들도 거부하고 국민의 알 걸린 생중계도 안하고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방어권, 신문권도 무시하는 원민재판, 인민재판을 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헌재 재판관, 당신들은 자유대안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니 저는 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라. 2. 양심과 법치를 존중한다면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김목경 재판관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 불참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재를 향한 높은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가 중국 공산당의 속방, 중공 같은 나라로 멸망하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양심과
가치를 존중한다면 정영식, 조한창, 김명두, 김복형 재판관은 명예롭게 퇴임해야 됩니다. 사표를 제출하면 국민들은 그간의 불의한 재판 참여에 관용하고 최근한 대행의 대행은 즉각 사표를 수리할 것입니다. 셋,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심도 법치도 저버린 저 무리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퇴진해라! 당신들은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또한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무자격, 자격 미달자이기 때문에 법복을 벗고 법조고를 영원히 떠나라! 5.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저 불의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사인에 대해 심리 배제, 기피를 강력히 요청하기 바랍니다. 저들은 피고석에 앉아야 할 범죄자들입니다. 저들이 심판석에 앉아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6. 헌재는 형사재판에 준하는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끝난 후까지 잠정 중단하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으로 증거가 충분히 밝혀진 뒤에 거기에 기반해서 심판하기 바랍니다. 더구나 중간에 불의한 재판관 40억을 드리겠다는 위험적 꼼수를 그만두고 아주 중요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부터 먼저 심판하기 바랍니다. 7.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재판다운 재판의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을 추가를 강력히 요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탄핵 반대 여론이 들불같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충분히 적어도 100일은 넘겨야 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일이 90일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길어야 됩니다. 8번째, 8. 위와 같은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께서는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시고 단식하다가 입원하시거나 부지런히 국민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준무정부 상태는 단순히 여야, 좌우, 보수, 진보의 정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윤석열 지지, 이재명 지지, 계엄 찬성, 계엄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국힘 지지, 더불어 공산당 지지, 이런 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부를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파괴되고 입법 독재, 야당 독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은 친북, 종북 주사파이면서 겉은 친중, 종중, 디지털 정체주의자, 독재자들이 이 나라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이념과 체제 전쟁에 눈떠야 합니다. 큰 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는 대한민국 편이
반대한민국 편, 반대편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중러 공산진영의 한미일 자유진영이 크게 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편이 적화통일편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란 세력인 이들과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 나라를 잃느냐 나라를 구하느냐 국의 결행 최후의 한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TV를 들거나 하면은 뉴스만 안 보면 이 나라는 드라마, 오락, 먹방, 쇼핑 등등 일상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착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대안이 위태롭다고 보신다면 모두 다 나오셔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회와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본래 종교 분리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종교 일치나 국교와 다릅니다. 종교 분리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본뜻으로 양심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국민이 누리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따라 나라가 잘못 갈 때 바른 소리를 하여 교정하되, 정치는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 분리의 본뜻입니다. 3.1운동에서, 건국에서, 산업화에서, 오늘날 자유화 운동에서 양심 세력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십니다. 이래서는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흩어집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에게 기도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았듯이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 젠더, 트랜스젠더 등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법에는 정치, 경제, 산업,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에서 온갖 부당한, 때로는 무리한 그러한 평등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 문제를 넘어서 나라와 이념과 체제를 바꾸는 조항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께서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대안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교회, 성전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건설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의 동참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우조 교수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저기 4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뿐이 아니라 그래도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편을 들었던 4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저자들은 이미 머리가 뻘겋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시간부로 사퇴를 해버리면 모든 부당한 정치 탄핵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호조 교수님 박수 쳐주세요. 이 얘기 널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남의 딸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광주가 뒤집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집안도 뒤집고 있는 이민선 호남의 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요즘 전라도도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알아보고 다시 없을 40%대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광주 민주화운동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 집은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전도하신 김윤호 큰아버지 유해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 서신이 유해 발굴단에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6.25 때 전라도 지역에서 전사자가 76%가 발생했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빨갱이한테 이 나라 뺏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그 더 불의한 재판관들 정말 이름도 너무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 지금 어떻게 하나요? TF팀 꾸린 거 아시죠? TF팀이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나 찍어 죽이고 암살조를 만들든 뭐라든지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이 나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계속 몰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린 힘이 없다고. TF팀에서 주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계속 털리니까 본심이 나오잖아요. 호남인들이요,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고 가장 늦게 정보를 받으면은 또 6.25 꼴 납니다. 그 6.25 꼴 나면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요? 저를 원망할 건가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MBC와 JTBC만 보면 안 됩니다. JTBC 뭐예요? 중국 공안방송이에요. 중국에서 최근에 1,000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중국 뜻대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100% 해줘야 되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MBC와 JTBC는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중국에 넘길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북중로에 넘길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시민 여러분, 6.25가 우리나라가 힘이 막 있어서 북중로를 접수하겠다고 막 올라가서 우리가 접수하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탱크 끌고 내려와서 우리 그렇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6.25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휴전 상태잖아. 78년째 휴전 상태에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은 총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념 체제로 들어와서 지금 다 접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그 25만 원 그 수급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한테 내 나라 물려줘야지. 왜 조선족한테 16가지 혜택 주고 왜 중국 화교한테 6등급인데 걔가 의대 가야 되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대학생 2명을 두고 있어요. 정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380만 원 등록금 내고 걔네들 등록금 4만 원 내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발 JTBC 보면서 윤석열 MBC 보면서 내란 수계 때려 죽일 놈 그 새끼는 언제 죽나 이런 방송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매국노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넘어간 다음에 저를 원망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 탓이에요.
그때 나오기 전에 40%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고 충성심 좋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80% 90% 지지율을 올리셔서 국민이 무서워서 나라 못 넘기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교회가 모를 뿐이에요. 현장에 나오면 알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울분이 나는지 아십니까? 운정 참전교회 지금 얼마나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깨어납시다. 전라도가 답이에요. 네, 저 광주에서 많이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순천, 여수 정말 다 일어나셔서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25만원 지원금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커요. 광주도 커요. 자, 광주에서 올라온 사진들이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데 그게 70년대 사진인지 80년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왜 광주를 못 살게 만들어 놨을까요? 저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은 거예요. 못 먹고 가난하게 만들어야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배급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호남인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라. 우리 호남 청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광주에는 코스트코도 없고 쇼핑몰 제대로 없냐? 도대체 민주당이 광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김대중이 노무현이 해준 게 문재인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고 있냐 이 말이에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애국 호남 국민들이요,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유산을 갖고 있는 가장 6.25 때 많이 순교를 당하고 피살당한 호남 국민이요, 애국 국민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송미연 시민활동가, 너무나 속상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계신 분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토요일에 광주에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11시에 귀가해서 사실 힘든데 오늘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은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 의원식이 혼자 자기 혼자 마은혁 임명 안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2월 7일에 변론을 바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가 하는 말이 이 절차적 흡결을 보완하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했더니 2월 14일에 바로 민주당에서 더불어공산당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넷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고아원에 가서 아이 4명을 입양해 갖고 서류를 낸 꼴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조작이다, 조작입니다. 사기꾼 조작입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후에 서류를 보완한다면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조작입니다. 이것도 사기 조작이고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내란죄를 뺐다면 이것은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이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못해서 완전 쓰레기 하치장에 우리가 갖다 버려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은혁에 대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그것을 권한쟁의를 심판을 인정해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어떤 기관장들을 다른 것은 그냥 선출하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헌법재판관만은 대통령에게 최후 임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은 자격과 실력과 도덕성과 모든 면에서 대통령이 깐깐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역을 그 권한쟁의에서 그 심판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최상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정계선 조한창은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식당에 29명이 줄 서 있는데 30번째 손님 먼저 자리 주고 음식 주면 29명 손님들이 전부 나서서 이 식당 폐업하라고 난동풀이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심판이 이번 주에 처음 열린다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아시죠? 예, 그거는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으로 이번에 탄핵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권한대행으로 돌아가면 최상목이 한 모든 일이 무효가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번 주에 19일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이번에 첫 변론하는데 그날 당장 기각해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만 인정하고 최상목 권한대대행하고는 전화통화도 지금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우리나라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너무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이번 주가 헌법재판소의 슈퍼위크라고 하더군요. 왜 슈퍼위크냐면 이번 주에 검사들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변론들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이번 주에 다 하는 겁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180일을 거의 다 질질 끌다가 180일 이틀 전에 기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8월 2일인가? 그때 탄핵 심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을 질질 끌다가 마감 이틀 전에 해놓고서는 다른 검사니 한덕수 권한대행이니 그냥 가을 내내 안국동 맛집만 다니다가 이번 주에 왜 슈퍼위크고 지랄이야? 마흔여 권한쟁의 심판은 완전 조작입니다. 예, 무슨 사후에 그 의결을 한단 말입니까? 또 저는 문영배가 김어준, 김재동, 이회수 팔로우 한다고 할 때 그냥 좀 이 사람 그냥 취미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TF의 모든 매뉴얼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말 붙이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영배는 김재동한테 헌법을 배웠나 봅니다.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김재동이 헌법 선생인 문영배 사퇴하라! 문영배를 탄핵하라! 자격 없고 실력 없는 문영배 사퇴하라! 김재동을 헌법 선생으로 모시는 문영배 당장 물러가라! 제가 한 가지 더 권성동 권영세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한길 선생이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차리는 호로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을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분권형 개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문재인과 조국이 그때 제안했던 거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우리나라를 지방으로 갈기갈기 자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가 작아서 우리가 한이 맺히는데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간첩이 얼마나 침투하기 좋겠습니까? 지금 전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다니요. 권영세, 권성동 정말 이게 역적들이다.
권영세 권성동 당장 물러나라! 윤 대통령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권영세 권성동 이 호로 자식들아!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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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간 국민의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금 시국이 어떤데 권영세, 권성동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 배신자들 한동훈이와 똑같은 자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자, 이어서 광주에 갔다 오시고 광주의 열기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시고 오신 자유민주교회 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신 김현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강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열기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호남이 깨어나고 강주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깨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외부에서 왔다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연사들이 발언할 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호응하며 정말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민노총이 잠입을 했는데 민노총이 간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 탄핵 반대 집회는 조금 나오고 그렇게 언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열기와 그 호응도를 보고 이 민노총 사람들이 정말 이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내가 속았구나 하는 그런 눈빛을 발사했습니다. 청년들이 왔고요. 혼자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광주시 맞아요? 왜 이렇게 낙후됐어요?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낙후됐습니다. 호남 사람들 민주당이 항의해야 됩니다. 그동안 표 찍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호남에다가 그 발전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우리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악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마입니까? 우리가 악마입니까?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이는 것입니다.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음 초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촛불 집회를 178회나 했습니다. 탄핵을 29건 발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탄핵 한 건당 소송 비용이 판사들에게 가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각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F도 1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발의한다면 함부로 탄핵을 발의 못하겠죠? 그 탄핵 발의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68%가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 4범, 5범, 7범 전과자 아니면 그 명함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히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 법을 어긴 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산액 소추안을 각하라! 서울지방 법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을 각하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켜라.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탄핵 판결이 진행되면서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되었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판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문영배가 그 판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구장 경기장 야구장 주인이 그 야구장 심판을 보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 이것을 팩트 체크하고 이것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건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각하라! 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한쪽 편을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웃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